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2부 이런 사람 피하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영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 피하세요에는 8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1.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2. 도전을 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3.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4. 물음표를 품기보다 마침표를 찍는 사람. 5. 반성보다 문책을 즐기는 사람. 6. 경험보다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 7. 전보다 잘하기보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8. 사소한 일상보다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인, 그리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직장인,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제보다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고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영만 교수님은 장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우리는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물음표를 찍으며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장인이 되읍시다. 다음,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각만 하다가 검토만 거듭하다가 결국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은 당장 하라고 하는데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간 생각은 위험해. 그래서 결국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가슴은 정직한데 머리는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완벽해진 후에 유튜브를 시작하려 했지만 일단 시작하고 수정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즉, 실행이 답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앉아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하기보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시기를 놓치면 다시 할 기회조차 잃어버립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되는 방법을 찾자. 다음 3번째, 도전을 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는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이란 책에서 마지막 어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마지막 어휘는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결연한 어휘인데요. 예를 들어 간디의 마지막 어휘는 비폭력이고 부처에게는 자비, 공자에게는 인, 스티브 잡스에게는 혁신, 리처드 브랜슨에게는 상상입니다. 플라톤에게는 이데아, 사르트르에게는 실존, 스피노자에게는 코나투스, 니체는 아모르 파티, 라캉에게는 욕망,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언어가 마지막 어휘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언어는 무엇입니까? 저자는 도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 안주하기보다 한계에 도전하는 삶으로 마지막 어휘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몸으로 도전해봐야 알 수 있듯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삶에 안주하기보다 도전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어휘를 증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여러분, 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고 생각하는 삶,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도전을 해야 나옵니다.
스토리가 풍부한 사람은 그만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험을 축적하는 사람은 삶의 속도보다 밀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속도가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자극제라면 밀도는 매 순간을 의미심장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 완충제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수집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체험적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다음, 물음표를 품기보다 마침표를 찍는 사람. 네, 여러분. 메리 올리버의 휘파람 부는 사람에 보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질문이 많아지죠. 잠을 잘 잤을까? 아침은 먹고 출근했을까?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갖고 출근은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온갖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없어진 거지요. 내 삶의 위기는 호기심의 물음표보다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익숙하고 당연한 세계에 몸을 담그고 안주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침표로 꽉 찬 일상이 반복될 때 삶의 위기는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나는 사람은 마침표를 찍는 사람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단어 기억하시고요. 이전과 다른 질문을 던져 이제껏 가보지 않은 새로운 문을 통과해야 이전과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다음은 반성보다 문책을 즐기는 사람. 우리가 삶이 꼬이기 시작하거나 매사 안 풀릴 때 또는 기대보다 성과가 나지 않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성 없는 안이한 생각이 결국 위기를 불러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반성하지 않고 환경이나 남 탓만을 한다면 결국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경험보다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 물건은 살수록 더 사고 싶지만 사는 순간만 만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 경험을 사면 시간이 흘러도 오랫동안 감동이 유지됩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에 남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들였느냐에 있지 않고 내 몸에 강렬한 추억으로 아로새겨진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사서 즐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품 팔아서 사들여야 하는 것은 명품이나 상품이 아니라 아직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으로의 여행입니다. 다음, 전보다 잘하기보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나이가 되어보니 가장 중요한 경쟁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이라는 거 아시죠?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밖의 적보다 안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입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지만 전보다 잘하려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내면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사람은 남보다 나은 위치에 서면 자만하지만 전보다 잘하려는 사람은 전보다 나은 위치에 서면 자성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경쟁을 하며 오늘 누군가를 넘어서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소한 일상보다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이 글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법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여윳돈이 생기면 해외여행을 떠날 거야. 하지만 실제로 여윳돈이 생겨도 다른 물건을 사느라 바빠서 여행은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정법으로 된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게 꿈만 꾸다가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 달립니다. 비전과 꿈도 지금 여기서 출발합니다. 오늘 재미있게 지낸 사람이 내일도 재미있는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합니다. 오늘은 유영만 교수님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2부 이런 사람 피하세요 들려드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글을 써주신 유영만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